손에 끼워 몸에 맞게 조여주시고 풀 때는 덮개로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은 코로나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몹쓸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집안에 꽁꽁 묶여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은 고사하고 놀러가기도 힘든 아주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잠잠해진 지금, 그리고 해외여행이 조금은 자유로워진 지금,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불안한 지금, 그 잠깐의 틈을 타서 우리는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이 시국에 방콕을 여행하는 직장인 4명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거요? 방콕에서의 세 번째 날, 아침은 역시 호텔 조식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차트리움 리버사이드 호텔의 조식은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따라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건 어제 저녁 방콕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방콕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곳이 여행객들의 성지이며 세계에서 가장 인터내셔널한 느낌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에서 몰려온 여행객들이 늘 북적거리고 그런 그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것들이 즐비한 가장 인터내셔널한 느낌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여파인지 어제의 방콕은 굉장히 로컬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마치 태국의 소도시를 여행할 때처럼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코로나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니 인터내셔널한 느낌이 그대로 아직 살아있는 호텔의 조식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방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한 방콕의 느낌을 즐기기 위해서 조식 뷔페를 더욱 소중하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아침을 먹었으니 하루의 시작은 역시 마사지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앞에 있는 타라 마사지라는 곳이었는데요. 차트리움 호텔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가장 가까운 마사지 샵이었습니다. 아침이기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어쩌고 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풋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250바트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의 풋 마사지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후기를 보면 가게가 좀 지저분하다는 후기가 있던데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가게 앞쪽 로비 쪽에서 풋 마사지를 받아서 타이 마사지를 받는 안쪽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로비 쪽에서만 봤을 때는 그냥 저냥 적당히 지저분한 로컬 마사지 샵 정도의 지저분함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시간에 고작 250바트짜리 마사지 샵에서 그 이상을 바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남자끼리 가거나 남자만 가면 성적인 마사지를 권한다는 리뷰가 있던데요. 개인적으로는 그건 마사지사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혼자 여행을 다닐 때 건전한 마사지 샵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마사지를 받고 있으면 은근슬쩍 터치를 하면서 팁을 주면 성적인 마사지를 해준다는 그런 가게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건 말 그대로 마사지사가 조금 더 쉽게 일하면서 뒷돈을 벌려고 하는 거라 마사지 샵에다가 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 만족스럽게 잘 받았습니다. 예,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그 앞도 되게 좋았고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눌러주셔서 정말 좋게 잘 받았습니다. 마사지가 끝나고 우리는 어제 부른 택시를 다시 불러서 암파완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택시 투어를 기획한 것은 어제까지였고 오늘은 택시를 탈 계획이 없었는데
어제 택시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편하였고, 그리고 드라이버도 참 우리한테 잘해주고 책임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지에서 택시 회사를 급하게 컨택을 해서 오늘도 택시 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할 여행 방법이었겠지만 이제는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고, 그래도 다들 조금씩이라도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냥 몸이 조금 편하고 돈을 조금 더 쓰자는 취지로 택시 투어를 다시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상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안파한 시장을 가자고 했을 때 그 택시기사가 처음으로 내려준 곳이 안파한 시장을 검색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그 사기치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영상을 찍지는 못했는데 그곳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숲속 같은 곳에 조그만한 공터 같은 게 있고 화장실이 아스팔트 건물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가건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뭐 총 쏘는 것 같은 그런 뭐 포스터가 붙어 있고 또 돈을 받고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배를 타면 1인당 2,000바트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200바트를 잘못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1인당 2,000바트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 가면 8,000바트를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은 모터보트를 이용하고 그리고 2시간 정도를 배를 타고 운행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한테서 배를 타지 않으면 안파한 시장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좀 많이 황당했습니다. 특히 저는 많이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 안파한 시장을 한번 와봤었거든요. 저희한테 친절하게 잘해준 택시기사가 왜 그런 곳을 데려갔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으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회사의 정책이 그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택시기사한테 얘기를 해서 안파한 시장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곧장 알았다고 저희한테 다시 말을 해줬고요. 그러자 다급해진 그 사기치는 사람들은 가격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00바트라고 하더니 대뜸 1,000바트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혹시나는 마음으로 350바트를 불렀습니다. 혹시라도 350바트에 간다고 하면 여기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한참 고민을 하더니 놀랍게도 350바트에 해준다고 하는 게 아닙니까? 다만 배를 타는 시간이 30분 정도 짧아지긴 할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막상 350바트 해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부터 또 다른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맞는 건지 우리를 또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는 건 아닌지 또 이상한 곳에서 바가지를 씌우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그곳에서 배를 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 택시를 타고 안파한 시장으로 정확히 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욕을 하는 소리가 좀 들리긴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못 들은 척하고 그리고 얼른 택시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진짜 안파한 시장은 지금 영상에 보여준 것처럼 생겼습니다. 안파한 시장이라는 커다란 간판도 있고요. 주차장도 아스팔트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렵게 수상시장으로 왔으니 이제는 배를 타야겠죠. 우리는 나무배를 200바트에 타기로 했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과 같은 배였습니다. 허름하고 작은 나무배, 파라솔로 햇볕을 가리고 맨 뒤에 앉은 뱃사공이 직접 노를 저어주는 그런 배였습니다. 사실 수장시장이라는 게 별 게 없습니다. 배를 타고 한 바퀴를 돌면서 이것저것 사 먹기도 하고 수로 주변 가게에서 기념품들도 쇼핑하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는데 이게 또 즐겁습니다.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배를 타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망중한을 보내다 보면 왜 우리 조상님들이 한량짓의 마지막을 뱃놀이로 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리에서의 물가는 너무 바가지였습니다. 작은 맥주 하나가 300바트 했고요. 망고는 하나에 50바트 정도 했습니다. 수로 주변의 기념품 샵도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깎아야 좀 잘 샀구나 할 정도였습니다. 라탄팩 하나가 마음에 들어서 물어봤더니 처음엔 1000바트를 부르길래 안 살 생각으로 계속 300바트를 불렀더니 결국 300바트에 구입할 수 있었고요. 마음에 드는 조명 하나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또 처음에는 1200바트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결국 깎아서 350바트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 수상시장을 가시는 분들은 최소한 부르는 값의 절반 이하로 깎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파한 수상시장의 화장실은 유료입니다. 10바트고요. 돈을 주고 들어갈 만큼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점심 식사를 해야 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안파한 수상시장에는 영 먹을 만한 게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쌀국수 정도인데 생강냥과 둘이라면 이것도 경험이라며 즐겁게 먹었을 텐데 일행이 많으니까 그것도 좀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태국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인 푸팟퐁 커리를 먹고 싶었거든요. 방금 제가 발음을 제대로 한 게 맞나요? 푸팟퐁 커리는 정말 발음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푸팟퐁 커리를 먹기 위해서 담락순학원, 진짜 푸팟퐁 커리의 담락순학원까지 발음이 진짜 어렵네요. 어쨌든 거기로 갔습니다. 이전에 생강냥과 둘이 여행을 왔을 때 담락순학원에서 먹은 음식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수로를 바라보면서 먹은 푸팟퐁 커리는 우리들의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담락순학원은 방콕과 안파한 시장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가는 길에 들렀다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락순학원에서 밥을 먹고 방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부가 밥을 먹었던 레스토랑은 저 건너편 어디였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인지 그쪽 구역 전체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담락순학원은 반쪽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여행이 금지된 지난 3년간 많은 게 망가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무언가 망가지고 변했겠지요. 매일같이 만나는 일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무언가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우리는 한쪽 구석에 있는 레스토랑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레스토랑을 선택한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담락순학원에 있는 모든 레스토랑은 호객 행위를 합니다. 얼마 없는 관광객들을 잡으려고 다들 혈안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곳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좀 더 둘러보고 오겠다고 했을 때 유일하게 쿨하게 보내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는 생선과 오징어를 구워주는 바베큐가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주말이면 밴드 공연이라도 하는 건지 드럼과 작은 무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태국의 관광지에 위치한 식당답게 온갖 메뉴들로 즐비했습니다. 우리는 목표였던 푸팟퐁 커리를 먹었습니다. 태국 요리답게 달기는 했지만 아주 맛있었습니다. 다만 게가 손질되지 않은 채로 나와서 먹기 불편했던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점심도 맛있게 먹었겠다. 우리는 다시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었고 기사분께서 말하기를 방콕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주 차가 막힐 거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방콕까지 가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아직 날이 밝은 시간에 출발을 했는데 도착하니까 어둑어둑해졌더라고요. 한 2시간 좀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이곳은 방콕으로 가는 길에 화장실이 급해서 잠깐 들린 휴게소 같은 곳입니다. 한쪽에는 주유소가 있고 다른 쪽으로는 간단한 패스트푸드와 카페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카페 이름이 아마존이더군요. 아마도 태국에서 제법 인기 있는 대중적인 체인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나다니면서 이름이 많이 보였던 카페였습니다. 갑자기 태국의 대중적인 카페의 커피 맛이 궁금해졌습니다. 호텔 조식으로 먹은 커피는 당연히 아주 훌륭했습니다. 또 요즘 태국과 베트남의 커피 문화가 많이 발전해서 훌륭한 카페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이야기도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태국 사람들이 흔히 이용하는
대중적인 가격에 대중적인 카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졌습니다. 궁금한 건 참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부는 꽤나 깔끔했습니다. 직원들도 유니폼을 딱 갖춰 입고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너무 느렸습니다. 직원 2명이서 커피를 만드는데 이게 매뉴얼화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직원도 그렇고 손님들도 그렇고 느긋한 건지 손이 너무 느렸습니다. 우리 앞에 손님이 2명 있었고 배달기사가 1명 다녀갔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메리카노 2잔 나오는 게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빨리빨리의 민족으로서는 너무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커피 맛은 옛날 10년쯤 전에 커피숍에서 먹은 블랙커피의 맛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블랙커피 말입니다. 무언가 어딘가 텁텁한 느낌이 나고 아주 약간의 쩐내 같은 게 나는 게 설탕을 타먹을 걸 염두에 두고 만든 커피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메리카노로 시켜 먹었습니다. 다른 달달한 커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메리카노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방콕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부슬부슬 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은 짜오프라야 강의 디너 크루즈였습니다. 우리는 이 디너 크루즈를 무척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디너 크루즈까지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다는 것이고 밖에 비가 와서 어딜 나돌아다니기도 애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답이 뭐가 있을까요? 한국이었다면 커피숍에 들어가서 수다라도 떨었겠지만 여기는 태국입니다. 우리는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우리 디너 크루즈는 아시아티크에서 출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아시아티크 안쪽에 있는 마사지 샵을 찾아봤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아시아티크 자체가 거의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요일 밤이었는데 부두 쪽의 레스토랑이랑 표를 파는 쪽 상점 몇 개 이외에는 문을 거의 닫았었습니다. 사실 방콕의 마사지 샵 중에도 문을 닫는 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분이 우리를 위해서 마사지 샵에 전화를 걸어 영업을 하는 마사지 샵을 찾아주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헤매지도 않고 이 비오는 밤에 좋은 마사지 샵을 한 번에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이번 여행은 정말 쉽게 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시아티크에서 가장 가까운 스파랜드라는 마사지 샵으로 갔습니다. 스파랜드는 정말 좋았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어제 아유타야에서의 마사지도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콕에서의 마사지를 받으니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방콕과 그 외의 지방이 확실히 다른 게 있는 건가? 이게 돈이 더 많이 주는 방콕이 확실히 좋은 사람들이 몰리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리 하나하나 끝까지 눌러주는 게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까지 손압이 약해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도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타이 마사지를 받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타이 마사지 마지막에는 등을 밟아주고 온몸을 스트레칭 해주고 마지막에 뒤통수에 손깍지를 끼고 허리를 돌려주는 코스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코스를 가장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아유타야에서 마사지를 할 때는 그 코스가 없더라고요. 혹시나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없어진 건지 좀 섭섭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는데 여기 스파랜드에서는 그게 있었습니다. 시원하게 허리를 좌우로 꺾어주면 그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만족스럽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우리는 아시아티크로 향했습니다. 아시아티크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부슬부슬 오던 비는 이제 그쳐서 걸어가는 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덥고 습한 기후가 방콕스러웠습니다. 오랜만에 온 아시아티크는 무척이나 일신년스러웠습니다. 코로나라는 폭탄에 가장 직격으로 맞은 게 이곳이 아닌가 합니다. 금요일 밤이었는데 대부분의 상가는 문을 닫았습니다. 디너 크루저 티켓을 수령하는 곳을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시아티크에 사람이 있는 곳은 티켓을 수령하는 곳밖에 없었고요. 아시아티크에 사람이 모이는 곳도
디너크루저 티켓을 수령하는 곳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을 따라가니 자연스럽게 티켓 수령하는 곳이 나왔습니다. 티켓을 수령하는 곳은 아주 사람이 많고 붐볐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디너크루저가 하나도 아니고 몇 개의 상품과 몇 개의 배가 있는 건 알고 있었고, 거의 비슷비슷한 시간대에 똑같은 장소에서 출발하니까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티켓을 수령하고 배를 탈 시간이 되어 부둣가로 향했을 때 더 커졌습니다. 부두에서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정말 미친 듯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안내도 정확하게 되지 않고 안내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 같은 것도 없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혼돈 속에서 여기가 아니면 어떡하지? 저쪽에 있는 저 부두가 타는 거라면 어떡하지? 걱정해서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나이트 디너크루저는 시작부터 최악이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한참 지났어야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과 야경을 가장 잘 즐길 수 있도록 3층 야외 좌석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비가 왔잖아요. 그 비가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아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젖은 테이블을 대충 휴지로 수습을 하고 앉아야 했습니다. 엉덩이가 흠뻑 젖어버렸고요. 배가 출발하고는 더 과간이었습니다. 일단 음식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다들 배가 고픈 상태였는데 저녁을 먹으러 왔으니까 당연히 배가 고프겠지요. 사람들은 음식이 열리자마자 좀비 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간 음식은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먹을 게 하나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식어 빠진 스파게티나 대충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은 너무 달고 조미료 맛도 너무 강하고 너무 맛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한 10,000원짜리 뷔페 정도보다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디너크루저는 쇼가 있습니다. 설치된 무대에서 소위 말하는 생음악이 연주되는 그런 쇼입니다. 첫 곡은 아리랑이었습니다. 이게 한국 관광객의 위험을 보여주는 건지 아님 한국 관광객의 호구력을 보여주는 건지 헷갈렸지만 저는 무척이나 쪽팔렸습니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리랑으로 시작해서 싸이의 신곡을 지나 찌니아로 마무리되는 레파토리를 선보이더니 그 다음에는 중국어로 된 노래를 불렀고요. 그리고 인도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지막에는 태국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쇼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쇼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쇼는 굉장히 훌륭했는데 그 쇼를 진행하는 그런 음향시설이라나 그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나이트 디너크루저는 조금 조용하게 강을 보면서 좀 편하게 이렇게 느긋하게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거는 뭐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정말 시끄럽고 정신없고 밥은 맛이 없고 어떻게 야경을 호젓하게 보기에도 너무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저도 힘들었고 생각량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3층은 좀 나았습니다. 2층은 완전히 이렇게 창가가 유리로 막혀서 갇혀있는 구조였는데요. 소리가 반사가 되어서 더욱더 힘든, 너무나 시끄럽고 더욱더 힘든 그런 구조였습니다. 너무 힘들게 디너크루저를 타고 났더니 정말 몸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생각량은 체했는지 그날 더 이상 스케줄을 진행하기 힘들어서 저희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배 위에서 너무 시끄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힐링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출구에 해적목마가 있었습니다. 해적목마를 타는 사람도 없고 마치 장식품 같았습니다. 사람 없는 해적목마는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기에 제격이었습니다. 마치 이걸 노리고 회전목마를 여기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회전목마를 타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러고 나오니 이슬람 히잡을 쓴 2명의 여인이 로띠를 만들어서 팔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나는 로띠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먹기 힘들 정말 그런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나나가 들어간 로띠를 주문했습니다. 이날은 정말 뭔가 끼인 것 같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펴다 중간에 빵꾸를 냈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로띠를 만드는 사람의 손길이 영 어설펐습니다. 로띠라는 게 정말 주문하면 익숙한 솜씨로 쓱쓱쓱쓱 만드는 그런 맛이 있는데 이건 뭔가 무척 어설프고 조심스럽고 그러면서도 구멍마저 뚫어버리고는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맛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바나나도 맛이 없고 밀가루 반죽도 맛이 없고 연유나루 많이 뿌려주면 그 단맛으로라도 먹을 건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제가 태국을 정말 오래 있었고 정말 많이 다녔는데 이런 로띠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반쯤 먹고는 버렸습니다. 로띠가 이렇게 맛이 없기가 정말 힘든데 그런 로띠였습니다.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아침 사기부터 마지막 디너 크루즈까지 그리고 로띠까지 정말 힘겨운 하루였습니다. 여행 와서 이렇게 실망스럽기도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행이 오랜만이었었겠지만 우리는 한 잔을 더 할까 하다가 그냥 숙소를 향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더 이상 다닐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